내 승진 뒤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을 알게 됐을 때 모든 게 무너졌어요. 당신도 그런 적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씩 멀어지는데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거, 그냥 느낌만 이상한 거. 예전엔 웃으며 쳐다봐주던 눈빛이 이젠 나를 스쳐 지나가고, 예전엔 먼저 손 잡아주던 사람이 이젠 내가 잡으면 어색하게 잡고, 대화는 줄어들고 침묵은 늘어나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지만 물어볼 용기는 없고, 왜냐면 답을 듣는 게 두렵거든요. 저는 1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 영업위 팀에서요. 아내도 같은 회사 경영지원팀이었고요. 우리는 회사에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커플이었죠. 근데 언젠가부터요.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거죠. 우리 사이에 뭔가 들어와 있다는 걸. 처음엔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작은 신호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야근이 잦아지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제 눈을 잘 안 마주치고, 대화할 때 다른 생각하는 것 같고, 웃는데 진심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어느 날 알게 됐죠. 제 승진과 아내의 변화가 같은 시기에 시작됐다는 걸. 자, 그럼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런데 그냥 누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셔야 해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좋아요는 덤이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그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됐어요. 6개월 전쯤이었을 거예요. 아내가 새 향수를 샀더라고요. 출근하면서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뭐 새 향수 샀네. 기분 전환. 좋은데. 그치, 별거 아니었죠. 그때는요. 여자들이 향수 바꾸는 거 흔한 일이잖아요. 그 다음 주엔 립스틱을 샀어요. 평소에 안 바르던 진한 색이었죠. 오늘 화장 진하네. 그래. 회사 가는데. 그냥. 아내가 거울 보면서 다시 한번 바르더라고요. 그리고 현관문을 나갔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이상한지 몰랐죠. 회사 가는 길은 항상 같았어요.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시간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그날 아내가 라디오를 껐어요. 평소엔 항상 켜놓고 가는데요. 왜 꺼? 그냥 오늘은 조용히 가고 싶어서. 피곤해. 아니 괜찮아. 차 안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저는 아내 얼굴을 슬쩍 봤어요.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해? 아니 그냥. 그래. 대화가 끊겼어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죠. 5층에서 먼저 내리는 게 아내였어요. 그날도 5층에서 문이 열렸고요. 그때 상무님이 타셨어요. 출근하시네요. 그래요. 상무님이 아내한테 먼저 인사했어요. 박 대리 어제 자료 잘 봤어.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상무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아내한테만요. 저한테는 그냥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셨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뒷모습을 봤어요. 아내 어깨가 약간 긴장한 것 같았어요. 7층에서 내렸어요. 뒤돌아봤는데 아내가 상무님 쪽을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죠. 아내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팀 회의가 있었죠. 실적 보고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준비를 많이 했어요. 3개월 동안 따낸 계약 건들이 있었거든요. 발표를 시작했어요. 근데 팀장님 반응이 미지근했어요. 그래 수고했어. 이게 끝이었어요. 칭찬도 없고 추가 질문도 없고요. 회의 끝나고 복도에서 들었어요. 팀장님이 누군가랑 통화하는 소리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위에서 그러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위에서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저녁 때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같이 퇴근할까?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야근. 상무님이 급하게 보자고 하셔서. 그래 알았어. 몇 시쯤? 잘 모르겠어. 먼저 들어가 있어.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뭔가 찝찝했어요. 상무님이 급하게 보자고요. 무슨 일일까요?
혼자 퇴근했어요. 집에 와서 TV를 켰죠. 근데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시계를 봤어요. 7시, 8시, 9시. 아내한테 문자했어요. 아직 이래. 응, 조금만 더. 10시가 됐어요. 또 문자했죠. 이제 끝나. 거의 다 끝나가. 11시쯤 아내가 들어왔어요. 힘들어 보였어요. 고생했어. 응, 좀 그래. 저녁은 회사에서 샌드위치 먹었어. 아내가 바로 씻으러 갔어요. 평소 같으면 거실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그날은 말없이 욕실로 들어갔죠. 샤워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오래 하는 것 같았어요. 30분쯤 지나서 나왔어요. 머리 말리면서 핸드폰을 봤어요. 누가 문자 보냈나 봐요. 아내가 빙긋 웃었거든요. 누구야? 응, 친구. 무슨 얘기? 그냥 안부. 아내가 핸드폰을 엎어놓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피곤해, 먼저 잘게. 벌써? 응, 오늘 진짜 힘들었어. 그래, 쉬어. 아내가 침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아내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불빛이 들어왔다 꺼졌다 했어요. 누군가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였죠. 보고 싶었어요. 근데 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죠. 아내는 계속 늦게 들어왔어요. 핸드폰은 자주 확인했고요. 저랑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아내가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오래 고민하더라고요. 오늘 뭐 있어? 응, 아니 그냥인데 왜 그렇게 골라? 몰라, 그냥 기분 내고 싶어서. 아내가 검은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새 옷이었죠.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거 새 거야. 응, 지난주에 샀어. 몰랐네. 얘기 안 했나? 응, 예쁘다. 고마워. 출근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또 상무님을 만났죠. 이번엔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상무님이 5층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아, 박대리. 네, 상무님. 오늘 블라우스 예쁜데. 아, 감사합니다. 새 거지. 네, 맞습니다. 잘 어울려. 아내가 수줍게 웃었어요.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지만 투명 인간 같았죠. 상무님 눈에 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7층에서 내렸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요. 아내와 상무님이 웃고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웃고 있었죠. 그날 점심시간이었어요.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어요. 박서연 대리 요즘 되게 예쁘던데. 맞아, 화장도 진해지고. 무슨 일 있나? 글쎄, 남자 생겼나? 남편 있잖아. 그래도 그렇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저녁에 일찍 퇴근했어요. 아내보다 먼저 집에 왔죠. 아내 화장대를 봤어요. 새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언제 산 건지 몰랐어요. 서랍을 열어봤어요. 영수증들이 있었죠. 백화점 명품관 영수증이었어요. 금액이 좀 컸어요. 70만 원짜리 가방, 50만 원짜리 구두. 아내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저는 서랍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분명히요. 주말이었어요. 오랜만에 둘이 집에 있었죠. 아침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대화가 없었어요. 서로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서연아, 응, 우리 오늘 어디 갈까? 오늘, 응, 날씨도 좋은데. 나 피곤해. 그냥 집에 있고 싶어. 맨날 일하잖아, 쉬는 날인데. 집에서 쉬고 싶다니까. 알았어. 점심도 각자 먹었어요. 아내는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라면을 끓여 먹었죠. 오후가 됐어요. 아내가 샤워하고 나왔어요. 화장을 했어요. 어디가? 응,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친구 만나. 누구? 수진이. 아, 그래, 언제 와? 저녁쯤. 알았어. 아내가 나갔어요. 좋은 옷을 입고요. 명품 가방을 들고요. 저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아내가 차에 탔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주차장에서 한참을 있다가 출발했거든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누구랑 연락하는 것 같았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저녁 6시쯤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언제 와? 30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밥은 먹었어. 어디서? 카페에서 샌드위치. 알았어.
9시가 넘어서 아내가 들어왔어요. 뭐 했어? 그냥 수다 떨었어. 오래 있었네. 오랜만이라. 그래. 아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들뜬 것 같았죠. 재밌었어. 응, 오랜만에 봐서. 다음에 나도 같이 갈까? 아내가 잠시 멈췄어요. 응, 그래, 다음에. 근데 목소리가 꺼졌어요. 그날 밤 아내는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죠. 옆에 누워서 아내를 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회사 복도에서 인사팀 직원과 마주쳤어요. 아, 김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네, 이번에 승진 후보 올랐잖아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이제 발표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부인분도 잘하시던데. 안 해요. 네, 상무님이 많이 챙겨주신다면서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상무님이 챙겨준다고요. 점심시간에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나 승진 후보 올랐대. 진짜 축하해. 너도 알았어. 응, 어제 들었어. 왜 말 안 해줬어? 깜짝 선물하려고. 아내 목소리가 밝았어요. 너무 밝았죠. 근데 상무님이 나 챙겨준대. 응, 그런가 봐. 너 상무님이랑 친해. 아니, 업무적으로만. 근데 왜 나를? 몰라.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당연하지. 전화를 끊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 목소리가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였어요. 야근하다가 물 마시러 갔죠. 복도를 지나는데 5층 경영지원팀 쪽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내려가 봤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복도는 어두웠어요. 근데 맨 끝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봤죠. 아내가 있었어요. 상무님과 함께요. 둘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위기가요. 상무님이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내도 웃었죠. 그리고 상무님이 손을 뻗었어요. 아내 손을 잡았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아내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뒤로 물러섰죠. 조용히요. 엘리베이터로 갔어요. 7층으로 올라왔죠. 자리에 앉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방금 본 게 뭐였을까요? 업무상 스킨십일까요?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새벽 1시까지 회사에 있었죠. 아내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자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죠.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상무님이 아내 손을 잡는 장면이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먼저 일어났어요. 소파에서 잤어. 응, TV 보다가 그냥. 왜 안 들어와? 피곤해서. 아내가 커피를 내렸어요. 제 앞에 놓았죠. 마셔. 고마워. 어제 늦게 왔더라. 응, 야근. 힘들겠다. 괜찮아. 대화가 어색했어요. 예전 같지 않았죠. 출근길도 조용했어요. 둘 다 말이 없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박 대리 잠깐만. 상무님이었어요. 네, 오늘 오전에 시간 돼.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럼 10시에 내 사무실로. 알겠습니다. 상무님이 지나갔어요. 저는 아내를 봤어요. 아내도 저를 보고 있었죠. 눈이 마주쳤어요. 아내가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오후 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김 대리 함께. 네, 좋은 소식이야. 네, 승진 거의 확정이야. 정말요. 상무님이 적극 추천하셨어. 저를요. 그래, 자네 실력을 인정하시나 봐.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지. 네, 상무님이랑 잘 지내야 해. 알겠습니다. 특히 부인분이 경영지원팀이잖아. 네, 협력관계 잘 유지하고. 그 말에 저는 굳었어요. 협력관계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표정이 묘했어요. 동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쓰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날 저녁 아내가 또 늦었어요.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도 답이 없었어요. 11시쯤 들어왔어요. 미안, 핸드폰 못 봤어. 뭐 했는데? 회의. 이 시간까지. 중요한 안건이라. 그래. 아내가 피곤해 보였어요. 근데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고쳐 바른 흔적이 없이요. 씻을게. 응. 아내가 욕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아내 가방을 봤어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열어볼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냥 열었어요. 화장품, 지갑, 수첩. 평범한 것들이었죠. 근데 명함이 하나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명함이요. 뒤에 손글씨가 있었어요. 다음에 또 가요. 필체가 남자 글씨 같았어요. 저는 명함을 도로 넣었어요. 가방을 원래 자리에 놓고요. 아내가 나왔어요. 뭐해? 아니 그냥 표정이 이상해. 피곤해서. 그래 일찍 자. 응. 그날 밤 저는 아내 옆에 누웠어요. 등을 돌리고 누웠죠. 아내도 등을 돌렸어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점점 높아지는 벽이요. 2주가 더 지났어요. 아내 야근은 계속됐고 저희 대화는 더 줄어들었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회식이 있었거든요. 팀 회식이요. 2차까지 가고 나니 11시였어요.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죠. 맥주를 사려고요. 계산하고 나오는데 익숙한 차가 보였어요. 아내 차였어요. 근처 빌딩 앞에 서 있었죠. 왜 여기 있을까요? 집이랑 반대 방향인데요. 가까이 가봤어요. 차 안에 아내가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조수석에 남자가 있었죠. 누군지 확실히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체격이 상무님 같았어요. 두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가끔 웃기도 하고요. 저는 편의점 뒤에 숨어서 봤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차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내렸어요. 상무님이 맞았어요. 차 창문으로 아내한테 뭐라고 말했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무님이 손을 흔들며 갔어요. 아내 차는 그대로 있었어요. 한 10분쯤 더 있다가 출발했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맥주캔이 차가웠어요. 집에 갔어요. 아내는 아직 안 왔더라고요.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20분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불을 켰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며 들어왔죠. 왔어. 왜 불 끄고 있어? 그냥 회식 끝났어. 응 방금 술 많이 마셨어. 아니 적당히. 어디서 했어? 회사 근처 고깃집. 아 그래.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할까요? 방금 본 걸 말해야 할까요? 근데 무슨 말을 하죠? 차 안에 상무님이랑 있었다고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할 것 같았어요. 업무 얘기했다고 할 것 같았죠.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잤어요. 저는 한참을 깨어 있었죠. 생각을 정리하려고요. 근데 정리가 안 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내가 어디 간다고 했어요. 친구 만난대요. 토요일인데 어디가? 읍명동 쇼핑? 누구랑? 수진이. 몇 시에 와? 저녁쯤. 알았어. 아내가 나갔어요. 저는 30분쯤 있다가 나갔죠. 아내 차를 따라갔어요. 명동 방향이 아니었어요. 강남 쪽으로 가고 있었죠. 저도 따라갔어요. 한 호텔 앞에 아내가 주차했어요. 5성급 호텔이었죠. 아내가 차에서 내렸어요. 호텔 로비로 들어갔고요. 저도 차에서 내려서 멀찍이 따라갔어요. 로비로 들어가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두리번거렸죠. 그때 엘리베이터 쪽을 봤어요. 아내가 누군가랑 같이 타고 있었어요. 상무님이었어요. 층수를 확인했어요. 15층에 불이 들어왔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진짜였어요. 제 의심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1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갔죠. 차로 돌아왔어요.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거든요. 울컥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는데 계속 나왔죠. 한참을 울었어요. 차 안에서요. 집에 갔어요. 씻고 침대에 누웠죠.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때 아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녁 먹고 갈게. 늦지 마. 알았어. 8시쯤 아내가 들어왔어요.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뭐 샀어? 옷 좀 보여줘. 아내가 보여줬어요. 원피스였어요. 예쁘다. 그치? 어디 입을 건데? 그냥 평소에 입기엔 좀 화려한데. 그래, 그냥 사고 싶어서. 아내가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가짜 같았어요. 너 오늘 하루 뭐 했어? 집에 있었어. 아무 데도 안 갔어. 응, 그냥 쉬었어. 아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자연스럽게요. 망설임도 없이요.
저는 말했어요. 나도 쉬었어. 그래. 근데 말이야. 응, 요즘 너 뭔가 이상해. 뭐가? 잘 모르겠어. 그냥 다른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예전 같지 않아. 무슨 면에서? 다. 대화도 줄고 표정도 다르고 피곤해서 그래.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뭔데? 아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나 요즘 일 많아서 힘들어. 그거 말고. 그럼 뭐라고?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아내 얼굴이 굳었어요. 숨기는 게 뭐가 있어? 정말, 정말이야. 그럼 오늘 정말 수진이 만났어. 당연하지. 거짓말 아니야. 왜 자꾸 그래?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냥 믿을 수 없어. 아내가 화를 냈어요. 알았어. 전화해봐, 수진이한테. 전화번호 줄게. 아니, 됐어. 왜 못해? 됐다니까. 아내가 침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죠. 저는 거실에 남았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의심한 제가 나쁜 걸까요? 근데 제가 본 건 뭐죠? 호텔에 들어가는 건 뭐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내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죠. 필요한 말만 했어요. 밥 먹었어? 응. 회사 언제 가? 곧. 그런 것들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민준아. 응. 미안해. 뭐가? 지난번에 화낸 거 괜찮아. 이해해. 내가 힘들 수도 있지. 아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죠. 나도 요즘 예민했나 봐. 일이 많아서. 그래. 근데 말이야. 응. 너 나 믿지? 아내 눈을 봤어요. 간절한 눈빛이었죠. 믿어. 정말, 정말. 저는 대답했어요.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고마워.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오랜만이었죠. 근데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어색했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적극적이었어요. 오랜만에요. 근데 저는 마음이 안 갔어요. 몸은 반응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죠. 끝나고 아내가 잠들었어요. 저는 천장을 봤어요. 이게 맞나 싶었죠. 우리 관계가요. 며칠 후 회사에서 발표가 났어요. 승진자 명단이요. 제 이름이 있었어요. 과장으로 승진이었죠. 동기들이 축하해줬어요. 근데 기쁘지 않았어요. 왜 제가 승진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제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저녁에 아내가 전화했어요. 축하해 승진. 고마워. 오늘 외식하자. 피곤해. 그래도 축하는 해야지. 아내 목소리가 밝았어요. 너무 밝았죠. 좋아, 어디 갈까? 내가 예약할게. 알았어. 저녁에 만났어요. 강남 레스토랑이었죠. 고급스러운 곳이요. 여기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그래도 앉아.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를 봤는데 가격이 부담스러웠죠. 이거 먹자. 아내가 스테이크를 가리켰어요. 비싼 걸로요. 괜찮아. 저희 돈으로 여기 오기엔. 됐어. 그냥 먹자. 식사를 했어요. 아내는 기분이 좋아 보였죠. 와인도 시켰어요. 축배를 들었고요. 근데 저는 입맛이 없었어요. 음식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왜 안 먹어? 먹어. 표정이 안 좋아. 피곤해서. 오늘 기쁜 날인데. 미안.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더 잘 될 거야. 그래. 내가 과장되면 우리 형편도 나아지고. 아내가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씁쓸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차로 가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민준아. 응. 고마워. 뭐가? 날 믿어줘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믿는지 모르겠었거든요. 집에 와서 아내가 샤워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죠. 아내 핸드폰이 울렸어요. 테이블 위에 있었거든요. 누군지 봤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번호만 떴죠. 받지 않았어요. 아내가 나왔어요. 누가 전화 왔어? 응, 누구? 모르겠어. 번호만 떴어. 아내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얼굴이 굳었죠. 누구야? 아, 스팸이야. 스팸. 응, 요즘 많잖아. 저장 안 된 번호던데. 그래서 스팸이지. 아내가 핸드폰을 들고 침실로 갔어요. 문을 닫았죠. 안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목소리로요. 10분쯤 지나서 나왔어요. 누구였어? 스팸이라니까. 목소리 들렸는데 끊으면서 들린 거야. 그래. 아내가 짜증을 냈어요. 왜 자꾸 그래? 궁금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했잖아. 의심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뭔데? 그냥 누군지 궁금한 거지. 알았어. 이제 그만해. 아내가 다시 침실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문을 잠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죠.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됐나 싶었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어요. 침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안을 봤어요. 아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문자를 하고 있었어요. 웃으면서요. 누구랑 문자를 할까요? 새벽 2시예요. 친구일까요? 아니면요. 다음날 아침 출근길이었어요. 아내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날씨 좋다. 그러네. 기분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이상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 도착했어요. 제자리에 선물이 놓여 있었어요. 누가 뒀는지 몰랐죠. 열어봤어요. 고급 펜이었어요. 명품이었죠. 카드가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강상무. 상무님이 보낸 거였어요. 뭔가 찜찜했어요. 왜 저한테 이런 걸 보내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상무님이 저를 불렀어요. 과장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선물은 받았나? 네, 너무 과분합니다. 자네 앞으로 잘 될 거야. 노력하겠습니다. 부인한테도 잘하게. 네, 똑똑한 분이더군. 아내를 아세요. 같이 일하니까 알지. 아네,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상무님이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불편했죠.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아내한테 물었어요. 너 상무님이랑 친해?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업무적으로만 알아. 그래, 왜? 나한테 선물 보내시던데. 승진 축하 선물이겠지.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부하 직원한테 명품 펜을 챙겨주시는 거잖아. 그냥 아내 목소리가 불편해 보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근데 의문은 남았죠. 한 달이 더 흘렀어요.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죠. 아내와 저는 일상을 유지했어요. 출퇴근 같이 하고 가끔 저녁도 같이 먹고 주말엔 집에서 쉬고. 근데 뭔가 달랐어요.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대화는 점점 줄었고 스킨십도 거의 없었고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워크숍 간대. 워크숍? 응, 경영지원팀. 어디? 강원도 쪽? 언제 와? 일요일 저녁? 그래, 짐 쌀게. 아내가 방에서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을 챙기고 있었죠. 뭔가 신경 써서 고르는 것 같았어요. 예쁜 옷들을요. 워크숍인데 그렇게 입어. 응, 저녁에 회식도 있대. 아, 그래. 토요일 아침 아내가 나갔어요. 잘 다녀와. 응, 혼자 심심하지 마. 괜찮아.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아내가 차에 짐을 싣고 있었죠. 누가 차를 대주고 있었어요. 남자였죠. 상무님이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워크숍인데 왜 상무님이요? 경영지원팀 워크숍이라면서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내 동료 번호가 있었거든요. 같은 팀 선배요.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아, 부장님, 저 민준이에요. 서연이 남편. 아, 그래요. 죄송한데 이번 워크숍 어디서 해요? 워크숍요? 네, 서연이가 강원도 간다고. 저희 이번 주 워크숍 없는데요. 네, 다음 달에 있어요. 아,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워크숍이 없대요. 그럼 아내는 어디 가는 거죠? 상무님이랑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요. 숨이 막혔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죠.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그냥 걸었어요. 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았죠.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행복해 보이는 커플들이요. 가족들이요. 저는 그들을 봤어요. 부러웠죠. 저녁이 됐어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벤치에 앉아 먹었죠. 맛이 없었어요. 밤이 됐어요. 집에 갔어요. 텅 빈 집이었죠. TV를 켰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도착했어. 저녁 먹었어. 사진도 있었어요. 숙소방 사진이요. 근데 이상했어요. 짐이 캐리어 하나뿐이었거든요. 워크숍이면 여러 사람 짐이 있어야 하는데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요일 저녁 아내가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응, 어땠어? 괜찮았어. 피곤하겠다. 좀 씻을게. 아내가 짐을 풀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봤죠. 옷들이 구겨져 있었어요. 새 향수 냄새가 났고요. 남자 향수 같았어요.
서연아, 응, 재밌었어. 뭐가? 워크숍? 그냥 그랬어. 뭐 했는데? 회의하고 저녁 먹고 누구랑 방 썼어? 아내가 잠시 멈췄어요. 수진이랑. 그래. 왜? 아니 그냥 아내 목소리가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자는 아내를 봤죠.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내 맞나 싶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길에 물었어요. 워크숍 사진 없어. 응, 별로 안 찍었어. 하나도. 그냥 피곤해서. 다들 찍잖아 보통. 난 안 찍었어. 아내가 짜증을 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회사에 도착했어요. 경영지원팀 쪽으로 갔죠. 복도에서 아내 동료를 만났어요. 부장님, 과장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혹시 워크숍 어떠셨어요? 워크숍요? 네, 지난 주말에. 저희 안 갔는데요. 다음 달이잖아요. 아, 맞다. 제가 착각했네요. 웃으며 돌아섰어요. 확실해졌어요. 아내가 거짓말한 거요. 워크숍은 없었어요. 그럼 어디 갔을까요? 누구랑요? 답은 뻔했죠. 그날 저녁집에 일찍 갔어요. 아내보다 먼저요. 아내 서랍을 열어봤어요. 미안하지만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옷 사이에 뭔가 있었어요. 영수증이었죠. 호텔 영수증이요. 지난 주말 날짜였어요. 디럭스 룸 1박. 제 손이 떨렸어요. 영수증을 다시 넣었어요. 서랍을 닫고요. 거실로 나왔죠.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아내가 들어올 때까지요. 8시쯤 들어왔어요. 왔어. 응. 아내가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저녁 먹을래? 아니 배불러. 그래. 아내가 혼자 먹었어요. 저는 봤어요. 아내가 밥 먹는 거리요. 핸드폰 보면서요. 웃으면서요. 누구랑 문자하는 걸까요? 그 사람과도 밥 먹는 얘기하는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설거지했어요. 평소엔 제가 했는데요. 오늘은 아내가 했죠. 다 하고 나서 말했어요. 민준아, 나 얘기 좀 하자. 저도 할 말 있어. 뭔데? 먼저 해봐. 아내가 앉았어요. 제 맞은편에요. 요즘 우리 좀 이상하지. 그런 것 같아. 나도 느꼈어. 뭐가 문제일까? 글쎄, 생각해봤어. 응, 우리 너무 바쁜 것 같아. 맞아. 시간을 좀 내야 할 것 같아. 그래야지. 여행 갈까? 여행. 응, 둘이 어디? 언제? 다음 달. 아내 목소리가 밝았어요. 마치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여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좋아, 어디 갈까? 제주도. 좋아. 아내가 웃었어요. 제 손을 잡았죠. 우리 잘 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같이 잤어요. 아내가 제 품에 안겼죠. 오랜만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아내를 안고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거든요.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며 이렇게 날 안았을 것 같아서요. 일주일 후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요. 아침 비행기를 탔죠. 아내가 들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여행이라며 설레한다고 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렌터카를 빌렸어요. 해안도로를 달렸죠. 바다가 예뻤어요. 근데 제 마음은 무거웠거든요. 첫날 저녁 식당에 갔어요. 해산물 요리를 시켰죠. 아내가 많이 먹었어요. 맛있다며 웃었고요. 저는 잘 먹지 못했어요. 밤에 숙소로 돌아왔어요. 오션뷰 룸이었죠. 아내가 발코니로 나갔어요. 바다를 보면서 말했어요. 여기 좋다. 그래. 오길 잘했어. 응, 저도 나갔어요. 아내 옆에 섰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응, 고마워. 뭐가? 이렇게 데려와줘서 당연한 거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 요즘 반성 많이 했어. 뭘? 너한테 잘 못했던 것 같아. 그런 적 없어. 아니야, 있어. 아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빠서 너 신경 못 썼어. 괜찮아. 앞으로 잘할게. 저는 아내를 봤어요.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근데 뭔가 석연치 않았죠. 그날 밤 함께 잤어요. 오랜만에 서로를 느꼈죠. 근데 중간에 아내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동이었지만 들렸거든요. 아내가 확인하려 했어요. 지금, 미안 잠깐만. 아내가 핸드폰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죠.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지금 누가 문자 보낸 거야? 스팸이야. 스팸. 응. 새벽 1시에. 요즘 많잖아. 보여줘봐. 왜? 궁금해서. 못 봐. 왜?
내 사생활이잖아. 우리 부부인데. 그래도 아내가 핸드폰을 꼭 쥐었어요. 보여주기 싫다는 거였죠. 알았어. 저는 돌아 누웠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아내도 누웠어요. 등을 보이며요. 그 밤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잤어요. 여행 첫날 밤에요. 다음날 아침 어색했어요. 아침 먹으러 갈까? 응, 식당으로 갔어요. 조용히 먹었죠. 대화가 없었어요. 오후에 관광지를 갔어요. 사진도 찍었고요. 근데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샤워하러 갔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 핸드폰이 울렸어요. 테이블 위에 있었거든요. 이름이 떴어요. 강상무.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핸드폰을 들었죠. 문자를 봤어요. 잘 쉬고 있어 보고 싶어. 제 심장이 멈췄어요. 스크롤을 올렸죠. 대화 내용이 나왔어요. 어제 저녁 고마웠어. 나도 즐거웠어. 다음에 또 보자. 기다릴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아내가 곧 나올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아내가 나왔어요. 뭐해? 그냥 있어. 표정이 이상해. 괜찮아. 정말? 응. 아내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문자를 봤겠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를 봤고요. 너, 응 봤어.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보고 싶대. 아내가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서연아,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이게 뭐야? 민준아 이건 상무님이랑 뭐 하는 거야? 아니야 오해야. 오해. 그래 업무상 보고 싶다고 해. 저는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어제 저녁 뭐 했어? 같이 저녁 먹었어. 업무 때문에. 그래. 거짓말. 진짜야. 지난 주말은 워크숍 없었어. 뭐? 경영지원팀 워크숍 없었다고. 아내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확인했어? 그럼 어디 갔어? 그건 상무님이랑 같이 잠깐 호텔 영수증도 봤어. 아내가 주저앉았어요. 바닥에요.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인정하는 거야. 미안해. 얼마나 오래됐어? 몇 달? 정확하게 4개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깊게요. 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상무님이 자꾸 싫으면 거절하지. 그럼 너 승진 안 돼. 뭐? 내 승진 상무님이 밀어준 거야. 제 실력 아니야. 아니 내 실력도 있지만 그럼 뭔데? 나도 도와준 거야. 어떻게? 말 안 해도 알잖아. 알아야 말을 하지.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요. 잤어 우리.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몇 번이야. 여러 번. 아내 목소리가 작았어요. 나 죽겠네.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그럼 어떻게 해? 모르겠어. 민준아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응 다시는 안 그럴게. 어떻게 믿어? 진심이야 끊을게. 이미 늦었어. 제발. 저는 일어났어요. 짐 쌀게. 어디가? 서울 가. 저는 방으로 갔어요. 짐을 챙겼죠. 아내가 따라왔어요. 가지마. 가야지. 제발. 더 이상 못 있어. 민준아. 저는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고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왔어요. 혼자요. 아내는 제주도에 남았죠. 집에 가지 않고 모텔에 갔어요. 방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죠.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내서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켰어요. 아내한테서 문자가 수십 통이었죠. 미안해. 돌아와. 얘기하자. 용서해줘. 다 읽었어요. 근데 답장하지 않았죠. 회사에 갔어요. 일을 했죠. 집중이 안 됐지만 해야 했거든요. 저녁에 아내가 돌아왔나 봐요. 전화가 왔거든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죠. 집 앞이야 나와줘. 답장하지 않았어요. 1시간 후 또 문자가 왔어요. 여기서 기다릴게. 저는 모텔에 그냥 있었어요. 나가지 않았죠. 며칠이 지났어요. 아내 연락은 계속 왔어요. 근데 저는 답하지 않았죠. 회사에서 소문이 났어요. 제가 집을 나왔다는 거요.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괜찮냐고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괜찮지 않았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내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피했어요. 쫓아왔죠. 제발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있어.
없어. 왜 이래? 더 이상 못 만나. 왜? 믿을 수 없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안 돼. 왜? 사랑이 없어. 아직 있어. 내 마음은 없어. 제발. 저는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죠. 아내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울면서요. 근데 저는 그냥 갔어요. 룸미러로 봤어요. 아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혼하기로요. 더 이상 끌 수 없었거든요. 변호사를 만났어요. 상황을 설명했죠. 이혼 사유가 명확하네요. 네,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했어요. 아내한테 보냈고요. 며칠 후 아내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합의하고 싶대요. 뭘? 재산 다 포기하겠대요. 왜요? 미안하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반반하겠습니다.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법원에서요. 법원 복도는 차가웠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죠. 아내가 들어왔어요. 변호사와 함께요.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조정실로 들어갔어요. 조정위원이 설명했죠. 이혼 사유 확인됐고 재산 분할 합의됐고 위자료 청구 없고 그럼 이혼 확정입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10년 결혼이 끝났죠. 밖으로 나왔어요. 아내가 말을 걸었어요. 민준아, 뭐요? 마지막으로 더 할 말 없어요. 그래도 정말 없어요. 아내가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요.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걸어갔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고요.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이 없었지만 그냥 걸었어요. 집으로 가지 않고 회사로 갔어요. 사표를 썼죠. 10년 다닌 회사였지만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팀장님한테 드렸어요. 왜? 개인 사정입니다. 아내 일 상관없습니다. 생각 좀 해보게. 이미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퇴사했어요. 짐을 챙기고 나왔죠. 원룸을 구했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근데 편했죠. 혼자라서요. 한 달쯤 쉬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냥 멍하니 있었죠.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대학 동기였어요. 창업한다는 얘기 들었어. 응, 작은 거 같이 안 할래? 나, 응, 내가 필요해. 생각해 볼게. 며칠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죠. 합류하기로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희망이 보였거든요. 일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했죠.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우연히 아내를 봤어요. 길에서요.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머리를 짧게 잘랐고 화장기가 없었죠.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멈춰 섰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돌아보지 않고요. 그날 밤 문자가 왔어요. 아내였어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회사 일이 잘 풀렸어요. 프로젝트를 따냈거든요. 작은 거였지만 의미가 있었죠. 온전히 제 실력이었으니까요. 저녁에 동기들과 술을 마셨어요. 축하한다며 건배했죠. 기분이 좋았어요. 진짜로요. 집에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괜찮은 것 같다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그날 밤 아내한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답장이 왔어요. 고마워요. 당신도요. 그게 우리 마지막 대화였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소개팅에서요.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서두르지 않고요. 과거를 얘기했어요. 숨기지 않고요. 그녀가 말했어요.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거래요.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 공원을 걸었어요. 혼자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죠.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뻤어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웃고 있다는 걸요. 진짜 웃음이었죠. 오랜만에요. 아내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옵션이었고요. 그게 우리 관계의 진실이었죠.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아프지만 받아들였죠. 그리고 배웠어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의 희생도 아니라는 걸요. 온전한 신뢰와 존중이라는 걸요. 앞으로 만날 사람에게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저는 일어나서 걸었어요. 앞을 보면서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적이요. 사랑한다면서 거짓말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적이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다만 상대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려도 돼요. 천천히 아물어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웃음으로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